이 신사 역시 아래로 물이 차오르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니 신비롭다. 한쪽엔 이스쿠시마 신사의 수리와 건축을 맡아온 다이간지 절과 일본과 중국 당나라 양식을 조화시킨 5층 탑도 보인다. 약 300여 미터에 걸쳐 이어지는 붉은빛 회랑. 이곳을 따라 자리한 20여 채의 건물들 중 본전을 비롯한 6개의 건물이 국보로, 그 밖에 이곳에 많은 건물과 소장품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고 하니 보물들에게 둘러싸인 왕족이 된 기분이다. 말 그대로 일본 삼경답게 미야지마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푸른 하늘, 푸른 바다와 녹음이 아름답게 채색된 매력 넘치는 고장이었다. 차를 타고 얼마를 갔을까? 거대한 성벽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오사카 성을 만날 수 있었다. 수온이 편리한 대지에 천하쟁탈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16세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건축한 성이다. 나고야성, 구마모토성과 함께 일본 3대 성으로 손꼽히는 건축물로 날씨가 좋은 날에 천수가 꼭대기에 오르면 오사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고 한다. 현대식 빌딩과 대비를 이룬 모습이 무척 이채로운데 잦은 정변으로 소실되었던 천수각은 3번째로 복원된 것이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그 규모와 웅장함에 매료되는데 곧이어 8층 높이의 천수각이 모습을 드러낸다. 검은 오칠을 한 판자와 금바퀴와 금장식을 붙인 호화로운 망루형 천수각의 형태다. 당시 이것을 완성함으로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하 권력자의 권위를 만방에 마음껏 과시했다고 한다. 이제 혼슈 여행을 마치고 큐슈로 넘어가기 위해 한큐 페리호에 올랐다. 한큐 페리를 이용하면 하룻밤을 배에서 묵게 되므로 하루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게 큐슈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다 위에서의 야경을 즐기는 밤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특실부터 2등실까지 선택에 따라 묵을 방을 고르고 편안한 마음으로 배 안에서 하룻밤을 머물면 이제 큐슈로 가게 된다. 큐슈에서 열차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은 유후인역. 유후인은 일본 여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온천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다. 심지어 역사에서도 조격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온천의 도시에 온 것을 실감케 한다. 역사를 빠져나와 접한 유후인은 번잡함은 사라지고 깔끔한 고장이라는 첫인상을 전해왔다. 그런데 온천으로 가는 길에 한 공원에서 재미있는 제스처와 함께 이상한 연주 소리가 들려온다. 제법인 연주 실력과 이국적인 음색에 매료되고 말았는데 유후인표 음악을 듣고 있자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은 알 것도 같다. 그들의 음악과 더불어 마을로 향하니 어느덧 목가적인 전원의 풍경을 품고 있는 유후인을 만나게 된다. 이곳은 어디서든 땅을 파면 물이 솟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온천이 발달돼 있다는 유후인 마을. 동화 속 마을을 연상시킬 만큼 볼거리와 먹을거리도 많고 일본 3대 온천을 자랑하는 풍부하고 수질 좋은 온천에 대한 명성도 자자하다. 한국 여성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선호되는 여행지 중 하나로 인정받는 것이다. 유후인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호수인 킬링코는 호수 서쪽 바닥에서는 온천수가 솟아나고 동쪽으로는 차가운 물이 솟아나서 언제나 수면에 자욱하게 피어나는 안개가 신비감을 더해준다.
こは単純泉で匂いがなくとてもお肌に柔らかいお湯で天然温泉 100% で、源泉 100% ですねのお湯になっております。ですので体にはものすごく良くて冬などは特に温まり호수 옆에는 샤갈 미술관과 민박집도 위치하고 있어 매우 문화적인 숙박지다. 그 앞으로는 마을 청년들이 인력거를 끌고 분주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더욱 정겹다. 이번엔 나가사키역에 내려 언덕에 자리한 천주교 성인 순교지로 발길을 옮겼다. 삐쭉 솟은 순교기념관이 찾기 쉬운 외관을 하고 있는데 내부로 들어가면 한눈에도 26 성인의 부주를 알아볼 수 있다. 이 기념비는 당시 장군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천주교 금지령에 의해 순교한 6명의 선교인과 20명의 일본인 천주교 신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깨끗하고 낭만적인 도시의 겉모습과는 달리 나가사키는 순교와 원폭 피해라는 슬픈 아픔과 비극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돋보이는 오우라 천주당은 1년 내내 관광객과 천주교 신자들의 순례 행렬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프랑스인 신부에 의해 세워졌다. 빼곡한 집들이 있는 동네 위편으로는 정말 엄청난 묘지들이 모여있는 이른바 공동묘지가 들어서 있다. 일본은 동네마다 이런 공동묘지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장례 문화의 특징인데 화장장이 주를 이루는 한국의 요즘 장례 문화와는 사뭇 대비된다. 아마도 죽은 자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대형 묘지로 반영되는 듯하다. 물론 호화로운 묘비와 무덤들도 보이지만 아무도 찾아와서 손보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무덤들도 여기저기 보인다. 유럽식 묘지와도 흡사한 나가사키의 공동묘지에서 순교한 이들과 원폭 피해자들의 원혼을 고이 기리며 잠시 고요한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